하이, 에이미입니다. 결혼 직전에 체크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신혼 초기에 좀 더 가족의 모습을 갖춰 나갈 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많이들 싸우는데 첫 번째, 금전적인 겁니다. 금전적인 거라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각자의 급여, 그리고 그 급여로 인해서 나가는 여러 가지 카드값이나 보험이나 씀씀이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 더불어 그거는 사실 본인 거긴 하지만 님을 위해서 나가는 보험료라던가 또는 쓰고 있는 취미 활동의 돈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빌려준 거 아니면 내가 빌린 거 아니면 여러 가지 결혼 비용으로 인해서 들었던 등등등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말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대기업 다녀서 월급을 많이 받긴 했지만 실제 결혼 비용을 다 카드빚으로 하는 바람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딱 통장을 봤을 때 제 수중에 들어오는 건 정말 150도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됐냐 봤더니 결혼 비용으로 다 나간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제가 낀 다이아 반지, 내가 갔던 신혼여행 유럽 여행 비용이 다 결혼하고 나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던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자든 여자든 솔직하게 좀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어쨌든 뭐 환상만 가지고 요즘 결혼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좀 더 둘이 같이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결혼해서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한쪽 입장에서는 뭔가 더 힘든 상황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그것을 좀 더 현명하게 언제까지 끝날 거야. 그리고 이거는 언제면 해결될 거야. 이런 거라던가 실제 결혼 비용서부터도 아끼는 지혜를 좀 둘이 같이 발휘하면 지혜롭고 신뢰를 가지는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로 집안일에 대한 겁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좀 가정에 대한 교훈이라던가 가치라던가 특히 여자가 맞벌이 할 때 여러분 공감하시죠? 남자들은 물론 요즘 안 그러신 너무 멋있는 좀 젊으신 분들은 TV에 보면은 살림도 같이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하지만 아직은 저희 때나 뭐 일부분은 남자가 여자는 당연히 살림을 해야 되고 애를 봐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벌이 하는 경우는 좀 더 지혜롭게 가정일을 좀 나누신다거나 애 낳고 나서도 어떻게 하자거나 이런 걸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집안일도 이렇게 생각보다 많을 줄을 몰랐어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미루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팁을 좀 드리면 저희는 엑셀을 돌렸어요. 집안일이 도대체 뭐가 있고 얼마나 걸리고 이게 얼마나 힘든가. 집안일도 사실은 저는 그걸 감정적으로 저는 힘들다. 남편이 안 도와준다? 힘들다로만 생각을 했지. 이거를 좀 정말 어려운가 힘든가? 아니면 나는 또 얼마나 힘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그래서 공과금 내기. 그것도 하나하나 챙기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버리기, 분리 재활용 버리기, 음식 쓰레기 버리기, 물걸레질하기, 하다못해 창틀 닦기, 욕실 청소 등등등 너무 많은 거죠. 짜잘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생각엔 선배들의 그러니까 이미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좀 조언을 듣고 자주 만나서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익히면서 물어보거나 조언을 구하는 거 너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부부교실을 좀 추천합니다. 이게 참 문제가 있는 부부만 자꾸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남편도 되게 반대하거나 되게 기분 나빠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도 많이 싸우고 이혼도 할 뻔하고 뭐 다투기 각자 성깔이 있으니까 다투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 막상 부부교실 가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부부들도 그 안에는 문제가 너무 많았고 실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신청하려고 저는 부부 상담만 받았는데 부부 교실 보니까 4주에 걸쳐서 우리 가정의 비전 그리고 각자의 그 결혼 전에 살아왔던 삶에 대한 어떤 반추하는 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에게 느껴지는 뭐 나의 뭐 다른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인 고통과 상처들이 또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되게 가부장적이셔서 무섭거나 이런 남자를 싫어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집이 시골이고 되게 어렵게 사시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이런 애틋함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집과 저희 집, 우리 지금 새로 만든 가정의 분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과 이 가족을 짬뽕시켜서 당연히 이 가족에서 했던 거 우리 가족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짬뽕을 자꾸 시키는 것들이 사실은 부인에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게 각자의 어떤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고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부부의 가정적인 경제적인 부분의 비전을 그려보는 거. 10년 안에는 집을 산다. 그 다음에 20년 안에는 아이가 어떻게 된다. 뭐 단기적인 장기적인 비전을 그려보면 실제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굉장히 별거 아니지만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것들이고 실제 금전적인 것도 어느 한 부인이 뭐 씀씀이가 크다면 그런 것들을 집을 사고 싶어 했을 때 그럼 이런 씀씀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좀 아껴야겠지라고 아마 스스로 답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각 둘이 부부가 잘 경험도 없고 그리고 둘 다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백날 얘기해봤자 사실은 싸우고 감정적으로 끝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또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기관에 가셨을 때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가정의 사례 그리고 말하는 방식 된 심리적인 어떤 것들을 중간에 제어해주고 통제해줄 때 좀 더 잘 해결이 되고 방향을 잡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교실 또는 부부 심리상담 적극 추천합니다. 나중에는 아버지 교실이나 어머니 교실도 갔다 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앞 시간에 아이와의 말하기 연습을 리뷰했지만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아이한테 실수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자의 어떤 집, 시댁과 친정에 대한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솔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가정은 제주도만 해도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전 부모와 새로 내가 꾸리는 가정이 좀 분리가 잘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은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 연결고리가 많다 보니까 부부의 문제들이 실제 부부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어떤 갈등이 아니라 각자의 아빠, 엄마, 형제의 문제들이 우리 부부의 문제로 자꾸 오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더라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내 부모인데 내가 그래도 되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함께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함께 사는 사람에게도 영향이 오거든요. 저는 제 개인 공간에 누가 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 집에 갈 때도 언제 갈게? 나 가도 돼? 그리고 갈 때도 꼭 음식을 사가거나 이런 이제 내가 민폐가 되지 않게 챙기는 편인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우리 집에 놀러 와 이런 컴온 내가 늦게도 뭐 좋아 술 한잔해 그래서 집에 모이는 걸 좋아하고 저는 또 여러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그게 저는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가족도 그렇게 하는 거죠. 부모님은 이해가 되지만 형제도 막 어떤 허락도 안 받고 부르거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도 신경 안 쓰기도 하고. 근데 저는 우리 형제나 미리 연락해줘. 오빠가 스케줄이 있을 수 있잖아. 우리 그때 뭐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해줘. 이렇게 하는 편이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총각 때, 처녀 때 했던 부모들에게 했던 뭐 보험금 우리 납입이나
아니면 동생이 빌려준 빚, 내가 빌린 거, 아니면 이런 것 등등이 어느 정도는 부모님과 내가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고 이런 한 가정을 스타트할 때는 제대로 스타트하는 연습을 좀 제대로 스타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부모님은 뭐 한 달에 한 번만 뵙는다거나 두 번 뵙는다거나 아니면 전화는 그러면 각자만 하고 뭐 필요할 때만 한다거나 뭐 뭔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같이 함께 앞으로 살아갈 사람에 대한 예의는 서로 얘기를 통해서 지켜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날 키워주신 부모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요즘 부모님들은 그래 너희가 하는 거지 우리가 뭘 알겠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각자의 집에 대한 선을 정리하는 거 뭐 끊어라가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좀 얘기하고 나도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또 하나는 너무 웃긴 게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각자 처녀 총각 시절에 했던 취미가 문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뭐 비싼 취미였다거나 사람을 너무 주말에 많이 만나는 취미라던가 밤늦게 하는 거라던가 등등 이것도 만약에 상대가 싫어한다면 한 달에 어느 정도로 정리를 하거나 다른 취미로 대체를 하거나 만약에 여러분 남편은 술을 마시는 게 너무 좋은데 그게 나는 진짜 죽도록 스트레스야. 그러면 남편이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주고 바뀌려고 해주고 하면 참 고맙겠죠. 그래서 이건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것 같아요. 여자들도 뭐 명품 좋아할 수도 있고 친구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가정에 문제가 된다면 조금은 바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취미라던가 이런 것들의 개인적인 부분에 솔직한 부분들을 정리해보고 대화를 해보자.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많이 싸우는데 과거 묻지 않기. 예, 과거를 묻지 맙시다. 그리고 과거의 친구들, 연인들 이런 사람들과의 사진은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제가 왜 개인 생활인데 그런 것까지 정리하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부부다 보니까 핸드폰을 어쩔 수 없이 공유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애를 낳으면 뭐 사진도 서로 막 보여주기도 하고 너무 바쁘면 오빠 그거 뭐 쿠팡에 온 거 확인 눌러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핸드폰 들어가서 뭐 좀 뭐 처리해줘 할 수도 있는 생활하다 보면 생기는데 그럴 때 사진이라던가 문자 이런 것들은 또 껄끄러운 것들은 그냥 미리미리 정리하고 차단하는 게 좀 쓸데없는 불화를 만들고 오해를 생기게 하는데 음,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절대 답이 아닙니다. 그냥 옆집 언니 아니면 옆집 선배 그런 좀 조금 더 오래 산 아니면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들은 그래 나도 저랬지 이러면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하나 풀어가시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행복한 결혼 생활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화이팅해요. 네, 감사합니다.